안녕하십니까. 합격의법학원 관세법 강사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관세법에 있는 법률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요. 아마 2월달, 3월달 이쯤 돼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분도 같이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개정사항을 하기보다는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간략하게나마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구조화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개정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2장 1절 통칙 부분의 개정이 있었네요. 통칙 부분에서 제19조 납세 의무자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특별 납세 의무자, 그 다음 납세 의무의 확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 확장에는 승계,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보충적 납세 의무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연대 납세 의무자의 개정이 있었죠. 연대 납세 의무자 중에서도 신고 시에 연대 납세 의무자가 확정되는 경우하고 사후에 연대 납세 의무자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신고를 한 물품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 즉 특별 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신고를 했을 때에 이 연대 납세 의무자가 또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공유물, 그리고 공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업자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이 중 구매대행업자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기존에 있는 거랑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기존에 반가로 1, 반가로 2에 있던 내용 들이 본문으로 올라갔고요. 본문에 있던 내용이 반가로 1, 2, 그리고 반가로 2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추가된 게, 기존에는 이 반가로 2에 있는 내용만 본문에 있었다면은 반가로 2에 있는 이 자가사용 물품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기존에 이제 구매 대행업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있던 내용 중에서는 오로지 이 사이버몰에 통해서, 그리고 사이버몰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그런 구매 대행업자만 했다면은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배송을 대행했다든지 그러한 업체에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부분에 추가적으로 개정될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은 벌칙 부분에서 밀수입 관세 포탈죄랑 같이 좀 써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장 그 다음 몇 절이? 4절? 4절 2관에 있는 내용이죠. 2관에 이제 관세평가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와 관련된 내용 등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어떻게 됐었죠?
제출 요구가 있었죠. 그쵸? 제출 요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법정 가산 요소가 이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도 추가적으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러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한 경우에 소명할 기회도 같이 주도록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벌칙 부분을 봤을 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함께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개정된 내용이 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에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6항하고 7항이 같이 신설이 되었죠, 신설이. 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도 다시 제출을 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또 과태료 부분도 함께 신설이 되었죠. 자, 그 다음 보정입니다. 보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 5절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게 신고, 납부, 부가, 고지, 가산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신고, 납부 그 사이에 뭐가 껴져 있습니까? 세액의 변경이 있죠. 이 세액 변경에서 이번에 개정된 게 보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정. 여기는 개정된 건 아니죠. 자, 기존의 보정과 관련된 목차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자,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장애 발견하면은 보정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보정 이자를 부과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래서 보통 이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산세 부분이 추가가 되었죠. 자, 사안 같은 경우에 그냥 추가되는 문구는 4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으니까 저런 부분은 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6항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죠.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4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정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 부분이 같이 개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기존까지는 세액의 보정과 관련해 가지고 보정 통지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보정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징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이제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 징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어디로 준용한다라는지의 내용이 추가가 돼서 그 부분까지도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하였다 해가지고 이 보정 기간 안에 가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쓰도록 유도를 하겠죠.
자, 그리고 가산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가산세와 관련된 목차는 뭐였죠? 가산세와 관련된 목차는 42조 1항 가산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었는데 무신고는 16조 1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정된다라는 것을 꼭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에는 감면제도가 같이 있었죠. 41조 1항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당과 관련돼서는 감면을 해주진 않죠.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와 가서는 면제 규정이 주어지게 되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의 추가적인 목차로 어떤 거 있었죠? 납부지연 가산세 라는 목차를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됐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와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죠? 기간을 제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최소 체납액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납부지연 가산세와 관련된 이 두 번째 목차가 내용이 150만 원 이하로 미만으로 개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어디죠? 이 부분이죠. 자, 이 감면과 관련해서 3호가 개정이 되었었는데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기존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날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신청부터 결과 통보받은 날 요 부분까지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가산세는 감면 부분하고 납부지연 가산세와 관련된 세 가지 이슈 중에 100만 원 부분이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 부분이 개정이 됐네요. 덤핑 방지 관세. 자, 2항이 추가되고 2항 3항에 있는 내용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은 2항이 신설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재심사에 추가된 내용은 덤핑 방지 조치 물품 수입 및 부가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라는 내용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제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관세청장이 그러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있었어요. 이 부분. 시행규칙 제20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아까 보신 내용이 있죠. 덤핑 방지 조치 물품은 수입 및 징수 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스로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여기에서는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써놨어요. 그렇게 뭐 큰 의미 자체는 없습니다. 큰 의미 자체는 없고 시행령 부분에 아마 이거와 이 항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신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존 목차가 틀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상계관세도 동일하게 변경이 됐죠. 자, 세율과 관련된 3절 내용. 잠깐만요. 3장 2절 내용, 그 다음에 3장
3절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개정이 됐네요. 3절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우편물에 추가적으로 단서 규정이 있었는데 내용 자체는 그냥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241조 1항에 따른 수입신고라는 내용이 추가가 돼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세율의 적용도 역시 변경된 것이 없지는 않죠. 자,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죠? 용도세율을 적용하려면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객관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을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죠. 세관장에게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그 용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의 그 낮은 세율 이 부분에 살짝 개정이 있었는데 이 2항에 있는 내용이 이하 용도세율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었는데 그냥 이 부분이 수렴돼 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개정이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냥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도세율에서는 승인이 신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항에서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신청을 받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장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죠. 4장은 감면 부분부터 봅시다. 4장에서 감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각칙, 신청, 사후관리, 징수, 뭐 종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종결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각칙 부분에 세율 불균형 면세와 관련해 가지고 일몰 규정이 더 연장이 되었다. 1호에 해당하는 내용만 더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칙 부분에 또 개정이 있었어요. 92조 정부용품 면세에서 2호에 해당하는 게 원래 군수품이랑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그냥 분할을 해놨습니다. 군수품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부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것들을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개정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분납 부분은 없었고요. 그렇죠? 분납 부분 없네요. 환급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환급은 총 몇 개로 되어 있죠? 4개로 되어 있죠. 네. 위약 환급, 그 다음에 수출에 가름한 폐기, 그 다음에 멸실, 그 다음에 자가사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좀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죠. 근데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4월에 개정될 내용이라 가지고 1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2차 하시는 분들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네. 자, 여기서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은 1항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가사용 물품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면세를 받은 것도 자가사용 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1항 같은 경우에는 탁송품이나 우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2항 같은 경우에는 탁송품이나 우편물 이렇게 뭘 타고 오는 것들이 아닌 휴대품,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면세가 된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경우라고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추가되는 내용은 좀 까다롭습니다. 예. 수출 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 신고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고 수출 신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중에서
생략되는 물품은 어차피 관세를 부가징수하지는 않아요. 생략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신고될 때는 생략한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물품이 수출 신고가 생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략의 기준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다르다 이거죠. 수출 시 생략되는 기준은 200만 원 이하의 물품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물품.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시행규칙 부분에 개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2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 부분 수출한 후. 그래서 후라는 내용. 그 전에는 뭡니까? 확인을 받고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반입하였다가 수출, 반입 후 수출, 확인 후 수출, 후 확인, 수출 후 확인. 그래가지고 후 부분하고 수출 신고가 생략된다는 부분 좀 특징으로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칠판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행자 휴대폰 면세점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143조 1항 2호라고 되어 있어요. 성기용품이죠. 그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기내면세품이 되겠죠. 그냥 기내면세품이 추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된 내용.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된 내용. (5장이죠) 5장 1절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조사 절차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돼서 개정된 내용은 뒷부분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그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97조 3항 그리고 102조 2항에 따라서 감면되는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97조에 따라서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감면이라는 거에 감면하고 면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원래는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좀 명확하게 감면이랑 면제를 구분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 파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군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143조 성방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좀 까다롭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차피 목차 자체가 틀어지지는 않아요. 목차 자체가 틀어지지는 않고 그냥 각각의 내용에 이 원양어선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호에 3호에 추가가 되었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승인 또 지정을 받은 자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해양수산부, 해수부라는 내용으로 지정자, 그리고 확인한 물품.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정자가 해당 물품을 보냈다. 어디에다가? 원양어선에다가. 이러한 물품도 143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물품이 외국 물품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외국 물품인 경우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원양 어선만 더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종류나 허가받은 물품의 종류나 수량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인데 여기에서 조업일수하고 선원이 그냥 추가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6항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물품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뭐 서술 내용이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 항공기 아니 외국 무역성, 국제 무역성, 국제 무역기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고 그냥 외국 물품으로 간략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먼저 이거 썼어야 되는데 6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죠. 입추랑 그 다음에 하역 과 관련돼 가지고 총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성경품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정 내용은 7장입니다. 7장. 7장 1절 내용이네요. 7장 1절 통칙 부분이죠. 처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정이었는데 신청,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특허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고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175조가 있고 기간이 있었고 그죠? 여기다 썼네. 기간이 있었고 취소 효력 상실이 있었죠. 여기에서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요건과 관련해서 특례가 있었죠. 그 부분에서 맨 마지막 부분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기재부 장관이 보세 판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를 3개월에서 그냥 4개월로 바꾼 거예요.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특례 부분. 아, 2절이죠. 그쵸, 2절이죠. 2절, 일관이죠. 2절 일관. 1장은 통칙이죠. 그죠? 여기도 통칙이네요. 그죠? 특허보세고에게 통칙이네요. 자, 그 다음 장치기관 경과물품의 매각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요? 7장 뭐 5절인가요? 유치민 처분? 네, 7장 및 5절 여기에서 2관이네요. 2관. 2관에서는 그냥 사이버몰에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었죠. 뭐 이런 사이버몰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그거를 간단하게 그냥 사이버몰로만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7장, 8장. 8장 3절이네요. 보세운송업자 등. 자, 보세운송업자 등 같은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근데 255조에 갑자기 7이 나왔어요. 예. 안전관리 기준 준수 정도로 측정평가 결과가, 즉 법규 준수도 결과가 우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AO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라도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해서 어떤 측정 평가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측정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할 때 5년으로 해주겠다. 2년 추가를 했으니까.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AO와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개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위치만 바뀌어 있습니다. 자, 보세 파트는 그 6장, 7장, 8장 다 바뀌었네요. 그죠? 다 바뀌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관 파트 보겠습니다. 전에
통칙에서 일관 부분에 의무이행 요구 227조가 바뀌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신설이 된 내용이죠. 세관장은 의무이행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240조의 3을 준용한다. 240조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조사, 유통이력, 뭡니까 그거? 유통이력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죠. 장부를 1년 이상 신고를 하고 장부를 뭐 1년 이상 보관을 1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을 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끔 보관을 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그냥 추가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관의 통관 요건, 이간의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 그 다음에 증명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제한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서 단순하게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뭐 2019년 정도에 사라졌어요, 이미. 그 내용을 그냥 반영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거 안 쓰시잖아요, 그죠? 안 쓰시니까 그냥 신경 아예 안 쓰셔도 되겠다. 자, 통관의 보류. 통관의 보류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 제한이 있죠. 이 제한 부분에 통관의 보류가 있죠. 그쵸? 자, 기존에는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통관 보류 통지를 한 다음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을 했다면은 안전성 검사 결과까지 그냥 추가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결과 불법 불량 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하나만 추가됐으니까 뭐 어렵진 않겠죠. 요즘 유난히 있잖아, 뭐 부정, 불량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설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2절, 2절 부분은 개정 내용이 없었네요. 그죠? 2절 부분이네요, 이거. 2절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신고, 검사, 처리, 특례 이렇게 있었죠. 특례 이렇게 있었는데 특례 부분은 첫 번째 반출 특례가 2개가 있었고요. 반출 특례가 2개가 있었고 전자상거래랑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탁송품 특별통관이 있었죠. 특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AEO가 있었는데 이 AEO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법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틀을 뭐 바꿔야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죠? 기존의 틀이 어떻게 생겼었죠? 예. 의 이렇게 했었고, 그죠? 두 번째는 평가, 여기 평가 들어갔었죠?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절차는 뭐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은 뭐 교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뭐 사후관리 결정을 했으면 그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결정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후관리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기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이것들의 뭐 활용이라든지 잠시만요. 여기 혜택이 있었네요. 그죠? 혜택.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이 있었네요. 이렇게 두 개가 있었네요. 기존에는 각 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이거를 법 이름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조문 이름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자, 255조의 3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혜택 등이라고 한 내용. 혜택 있죠?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 사후관리도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인 취소와 관련된 내용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 및 평가하고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틀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5조 2의 1항에 있는 본문 내용이 법령의 준수 여부, 이거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항에 있는 공인을 받기 위하여 라는 내용도 무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3항 부분, 예비심사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 부분에 예비심사라고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년으로 한다. 기간은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6항은 필요 없고. 자, 255조 3의 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통관 절차 및 관세 행정상 혜택을 원래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었죠. 이 내용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다른 국가의 수출입 AO 업체에 대해서 상호 조건에 따라 제공한다.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3항 부분이 추가가 됐죠. 이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O 업체라는 것을 정지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혜택을 정지한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정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시정명령 동시에 하는구나 라고 해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개정이 되겠죠. 자,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 255조의 4. 사후관리는 관세청장은 주기적으로 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2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기자체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존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변경된 내용이 그냥 없네요. 그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자, 취소 부분이 대폭 개정이 되었죠. 취소 부분이 처음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그리고 신청을 어디 있습니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라 갱신받은 경우, 그리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양도양수 분할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정지처분. 여기서 말하는 정지처분은 무엇입니까? 혜택과 관련된 정지처분이 되겠죠.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회는 어떻게 한계하면 좋겠습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죠.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5회까지 유예를 해주나 봐요. 그죠? 자, 그리고 5번째 시정명령. 이것도 역시 뭡니까? 혜택 정지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가 추가가 됐습니다. 즉, 여기에서 추가가 된 것은 우리가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혜택 정지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5조의 6, 관련 지원 사업 변경된 게 없습니다. 준수도 평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자, 즉 변경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비 심사가 추가가 됐다. 취소 부분에 사유가 추가가 됐다. 그리고 혜택 부분에 혜택 중지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다. 총 그냥 3개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이지. 자, 10장부터 13장까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죠? 사이버몰을 원래 더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사이버몰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칙과 관련된 내용. 네, 이 부분은 설명 안 할게요. 저도 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객관식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죄하고 과태료가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많은 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개정된 거는 몇 개 없어요. 그죠? 3개인가? 3개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2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 특권자에 대해서 과세가격 자료 제출과 관련된 거 해가지고 2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다 한 칸씩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태료를 지정하고 있던 허위신고죄 내용들이 다 변경이 된 것이죠. 자, 어떻게 되었죠? 어디에? 이게 신설이 됐죠? 그쵸? 재요구의 불응. 다시 제출하세요 라고 요구했는데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맞고도 제출하지 않아서 재요구를 했지만 불응했다? 그럼 2억 원. 그 다음에 운송수단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입항 보고와 관련된 내용. 잠깐만요. 기존에는 입항 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입항 보고와 관련돼 가지고 사전 제출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죠. 사전에 누굽니까? 선사나 항공사로부터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때 원래 허위신고죄랑 그 다음에 과태료 2개가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허위신고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항 허가. 기존에는 입항 보고와 관련해서 사전 제출 명령만 있었고 출항 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전 제출 명령 없었어요. 비교적 신설된 규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벌칙 부분에 과태료나 허위신고죄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롭게 신설이 됐죠. 당연히 신설이 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조) 사망, 사전 제출 명령, 불이행, 과태료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여 금지 규정 위반 허위신고죄가 추가가 됐네요. 허위신고죄 하나, 그리고 허위신고죄 하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과태료가 3개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지 않는
났던 내용 중에 그 원산지 확인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그냥 아예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행령 부분이랑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거는 어차피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7월 거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편물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예, 내년에 붙으셔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것으로 개정 특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